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법, 그리고 재판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겠죠. 소송을 또 막상 시작하게 되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 주장을 입증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함 때문에 일단 소송은 피곤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앞서서 우리가 간단하게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그 절차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절차인데요. 사실 우리한테는 이 법률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민사소송에 앞서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송을 하면 어떻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원고가 주장을 하면 피고가 답변을 하고, 피고가 그에 대해 주장을 하면 원고가 그에 대해 재반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절차죠. 그래서 원피고가 상호 법정에 출석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종국에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 얘기만 듣는다는 겁니다. 실제 법률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판처럼 복잡하거나 길게 가지 않고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소송 절차와 구분해서 독촉 절차라고 별도로 부르기는 합니다. 또한 이 지급명령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판을 해서 받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법원에서 재판에서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명령을 이용해서 지루한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도 다뤄볼 예정이긴 한데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만 알고 가야 될 것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효는 무엇이든 간에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도 확정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역시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은 시효도 10년으로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판결을 확정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간이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가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급명령은 채권자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법원에서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증거가 보다 확실한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한 청구 자체로도 명백하게 되지 않는 사건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률 규정도 신청 취지부터 명백하게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법원에서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각하의 판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만 주의를 한다면 우리는 이 지급명령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득한 뒤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제 집행만 하면 될 것인데요. 우리가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죠. 그런데 이 아까 지급명령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채권자 일방의 이야기만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한 채로 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인 채무자 또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공평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린 거니까요. 그럼 다음으로 이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는 우리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인 채무자가 결국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아야진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일반 재판 절차와는 다르게 간이 절차이기 때문에 선고한다고 하지 않고 법원에서 명령을 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이 발하여진 뒤에 그 지급명령의 결정문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면 그 지급명령이 발하여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시는 그 규정을 보면 그 어려운 말로 그 2주 기간에 대해서 불변기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쉽게 변화를 시키면
절대 변하지 못하는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네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2주 그 기간은 꼭 지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이 2주의 기간을 넘기게 되면 결국에는 지급명령 확정되는 것이고 판결이 선고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법률 규정은요, 이 경우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때에 마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처럼 그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소가 제기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효 중단이 되는 그 기산점도 이 소가 제기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지급명령에서는 지급명령을 채권자가 신청한 그때를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보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채권자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별도로 다시 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내용 증명이랑 지급 명령은 다른 건가요? 정답인데? 정답을 알고 질문하는 것 같아. 자, 일단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내용 증명은 우편법에 따른 사실 증명 또는 의사표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뿐인 거죠. 이 내용 증명은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이지 통보 등을 내가 어떤 시점에 했다 또는 어떤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일 뿐인 것이지 이게 법률 문서 또는 법률 절차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결 확정 효과를 주는 지급명령과도 전혀 다른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해서 원본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나중에 공적 증명을 위해서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본 지급명령 다 잊어버려도 딱 2가지만 기억하죠. 첫 번째,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2주일 이내에, 꼭 2주일 이내여야 됩니다.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결정해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오늘 거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준으로 지급명령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소송에 앞서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한번 써봐야 되겠죠? 2부에서는 저랑 같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